주의소. 예. 제가 명함 하나 받을게요. 전에 저 거창 군주임으로 계실 때 선생님 열심히 기자로 출입을 7년 했고요. 도지사로 계실 때는 그 기본 사업을 경찰시에 지금 제가 지금 야신고 야신고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용수 기자가 옛날에 신고자고 있습니다. 지난 따로 규정 없이 편안한 자리에서 오늘 거창하고 함장하고 오늘 아침 산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사님께서 그냥 인사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말미에 질문하는 제가 걸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하청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창하고 함량을 이제 이런 형태로 공청 기자실을 들렀고 오늘 오전에 이제 산청을 들렀고 합천 이제 4개 지역이니까 하루에 다 못 끝나네.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와서 그 기사 식당에서 그 동태찌개를 시켜서 한 그릇하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먹고 한강변에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강변 한번 쭉 걸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이어와봤지만 한강 이 강을 보면서 야 진짜 엄마 같은 느낌, 이 거대한 그 무한히 배출해낼 것 같은 그 어머니의 어떤 뭐랄까 태아 자궁 막 이래. 그래서 그 한강을 쭉 걸으면서 그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태호를 많이 해주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고향에 15년 만에 사실상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은 설레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실제. 또 특히 이제 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위태롭고 어떤 벼랑으로 가는 그런 우려, 그런 상황, 그리고 당도 실제 지금 녹록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런 와중에 김태호 고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김태호는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나는 뭐 질문을 통해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시 지난 불출마 이후에 저도 돌아보고 또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큰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왜 이런 큰 나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그 정서적 느낌들을 실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진짜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글로벌한 그런 시각들, 역사관, 인간관,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몸에 충분히 용해되어 있어야 한 국가의 방향이나 진짜 미래를 갈 수 있는데 소중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뭐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의 한 귀퉁이에 어떤 이념적 사고에 편협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플 수 있는가, 또 국가 장래에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는가를 많이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봤지만 제가 말은 많이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통렬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태호 그럼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런 배경에는
마음은 힘들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으로 또 김태호가 다른 방식의 어떤 정치를 한번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기회를 갖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또 소중하고 또 우리 고향에 대한 실제 그래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데 이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정치적 역량이 결국에 고향 발전하고 저는 직결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도지사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고향에서 시작하고 또 고향의 이 어려움들을 김태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보태진다면은 소중한 변화의 동인으로 지역 변화의 동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욕심도 지금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장 먼저 언론인들을 뵙고 싶고 또 인사드리는 것은 또 그만큼 빠르게 제 마음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또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의 어떤 아무리 좋은 진실이라도 전체를 이 아우르는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또 실패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제일 먼저 좀 보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로드맵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방금도 군수도 뵙고 또 좀 이따 의장도 뵙고 우리 김현주 도의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집약해서 합참에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틀거리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 어떤 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오늘 별도로 한번 제가 단임 이후의 민심을 모아서 발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그동안 궁금한 부분들도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이 모양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합전신문의 박입니다. 네. 말씀 중에 행정부가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그 걱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그 바닥 경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방금 식당에서 제가 조그마한 일을 하시는 이름도 뭐 성도 모르는 분인데 52시간 또 최저임금제가 우리 현장에서 어떤 정도의 느낌이 있는지 정치인에서 아는가 묻더라고요. 의외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현실하고 괴리된 어떤 정책은 결과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크게는 지금 실제 통계 수치에 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제 양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어서 예를 들어 복지를 한다, 국민들에게 어떤 현금 복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보는 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엔화라든가 달러가 아니고 유로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수록 대외 신용도는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그것만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실제 투자자들이 더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너무 어떤 시장 개입에 국가주의적 방식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더 미래를 좀 경직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고 그리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
옛날에 남명조식 선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빗자루 쓰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모른다. 이게 뜻은 고상한데 하늘의 이치를 모른다. 실제 현장에서 빗자루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는 굉장히 많은 사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많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그 신뢰도나 평가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뭐 통계 수치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5%는 보수 진보로 좋든 싫든 이렇게 자기 진영이 있다고 보면 나머지 한 50% 48%가 중도 스윙보트 그룹인데 그 그룹들의 그 우리 당 지지도를 보면 한 67%가 비호감도로 나와요. 중도층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그 비호감도가 그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고 또 이런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국민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정권 못 잡으면 다 끝이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이 중도층의 이 마음을 이렇게 그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 같아요. 제가 좀 덧붙여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기존의 어떤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정치인들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하고 경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좀 보시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고민을 하시다는데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고민을 하시는지 좀 기존에 이렇게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좀 벗어난 말씀 그런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라는 게 결국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남부 그 한일 간의 프레임도 그렇고 남북 간의 핵 프레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보면 우리 보수 쪽에서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도 제가 아직까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고 절대로 인터뷰나 지금까지 TV 출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면은 끊임없이 팔로우해서 그 내용이나 행동이나 방향이나 이게 내 몸하고 이제 일치돼서 신뢰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시기라는 게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인터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TV 출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꼭 그래도 진입하고 싶은 마음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진입하면 이제 삼선 의원이 되면서 제 욕심은 뭔가 좀 다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개인의 욕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싸우는 대여 전략 방식도 싸우는 논리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건 좀 내가 앞서 자칫 좀 우리 현실에 지금 제가 딛고 있는 상황하고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유보를 시키는 그런 이해를 좀 좋겠어요. 그런 질문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유신문 이용석 기자라고 합니다. 뭐 이미 그 출마의 변이나 그리고 험지 출마론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입장을 밝히신 게 다 쏟아져 나와 있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강석진 지금 의원님이 여러 군데다가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험지 출마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서명 요청을 여러 군데까지 한 걸로 아는데
합천 군의원들은 이제 그걸 다 이제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존에 저도 마음이 그 부분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하고 계신 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직에 있는 분은 최대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또 평가받고 또 전략이 있으면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저는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그렇지만은 어떤 뭐 모든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 민심의 토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현역으로서 입에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건 뭐 다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네, 한가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 강석진 의원께서 합천의 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 여론은 그리 뭐 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태호 전 지사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다면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 그 확고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합천이 가지고 있는 가야산권 또 황매산 등 그런 그 배경 위에서 또 환강이라는 또 특성, 지금 방금 군수님 잠깐 뵀지만 한강 직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부터 좀 그 여론도 듣고 지역 걱정하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공약과 구상을 발표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변화고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역량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제가 도지사 할 때 예를 하나 들면, 그때 그 국무총리 제가 깨졌을 때 청문회 할 때 그 양산에 우리 당 출신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거창은 우리보다 요만하고 양산은 인구나 모든 면에서 이만한 덩치인데 포괄사업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자기들은 19억이고 거창 한 300억 같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제가 챙겼다 이런 것보다도 원래 관료조직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좋은 뭐 일거리가 있으면 먼저 보고하러 와서 이거 뭐 기왕 하는 집에 고향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뭐 미소로 답하면 그게 하라는 걸로 이제 되는 것처럼 되듯이, 중앙부처도 저도 뭐 국회의원 2분 했습니다만 결국 예산처를 되면 그 기획예산처의 그 실장이나 차관이 역량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필요한 거 없느냐고 먼저 묻고,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합천의 발전 계획이 10년 로드맵 있으면은 그림만 있으면 거예요. 진짜 그림의 떡이지. 그걸 실시 설계비라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10년 할 거 5년으로 당깁니다. 이게 곧 힘이고, 그 출발이 1년 넣느냐 2년 넣느냐에 따라서 주변하고 차별화되는 그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 역량하고 지역의 변화하고는 저는 관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 자신도 그동안 깨지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 민심도 위반된 어떤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또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면 나한테 이제 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과정들이 솔직히 고백하면 늘 뭐 지역에 뭐 이렇게 아프든 뭐 넘어지든 그래도 손잡아 주는 곳이 우리 고향이고 지역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잘 챙겨서 그거라도 은혜로 갚는 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예. 경남일보의 김상홍이랍니다. 저는 좀 우리 합천신문에 우리 박이균 기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다른 방식의 정치를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를 해왔으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요. 아까 좀 전에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제가 일단의 큰 그림으로 이래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제 민족의 문제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야 보수 진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한 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글로벌 시각에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지금 구조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하나 못해도 그 하나 못하는 걸 뜯어야 흠집을 더 내야 결과적으로 다음에 우리한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성자 독식의 어떤 기회를 갖는 그런 구조가 지금 선거 구조고 대통령의 제왕적 구조라고 지금 뭐 전문가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리더자가 결국에 승리했을 때 빵을 다 10개 먹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걸 6개, 5개는 반은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전제가 환경이 결국 그런 그 협치에 그런 환경으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소위 신뢰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처럼 승리했을 때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싸우지만 언제는 누군가 한 번 그런 결단을 안 내리면은 우린 정말 결국 벼랑으로 누가 잡아도 이런 일에 되풀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용기를 결단을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나는 그런 리더십 찾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대북 문제, 남북 문제, 문정부에서 남북 문제 잘하는 것도 많아요. 저도 어떤 형태는 앞하고 접근할 건 접근하고 만나야 된다는 저도 보는데 그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DJ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야 간의 남북 문제가 단 한 번도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정권 차원에서 항상 이용하는 쪽으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오히려 폄하되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게 지금 우리의 근대 정치의 지금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총체적으로 총정리를 할 때가 됐고 그 결단을 내릴 때가 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저마저 똥을 전달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듣기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 이제 시스템은 그게 내각제가 될지 뭐 이원정부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큰 글로벌한 진영 논리를 보면 그래도 우리 자유라든가 그 민주주의라든가 그 가치적 차원에서 동맹을 해야 될 소위 집을 지으면 기본적인 대들보는 단단해야 그게 뭐 벽장을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틀에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뭐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많이 있지만은 이제 김태호가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는 김태호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희생할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설득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택시 타면은 한 7명 이상은 저를 알아봐요. 하여튼 인지도는 엄청나게 김태호는 많이 알았는데 그런데 과연 안다고 김태호가 지도자감이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잘 없어. 아유 뭐 대통령 해보시고 뭐 당신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은 뭐 김태호 잠룡이다 뭐 그래 하지만 마치 맞아 나는 그런 정도 돼 그러면서 허세나 부리고 그러면 스스로 착각이고 저는 오히려 기회가 안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잘 알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당이 어려울 때 그런 출마 금지 요구를 거부한 사람 아니야. 또 이래 기꺼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욕심을 낸 거예요.
지금은 제가 거리가 없다. 그리고 총선 전에 그 어떤 험지 출마를 통해서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총선 끝난 이후에 저는 앞으로 더 큰 어떤 개선 등등을 두고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내가 만약에 평가받아서 그런 역할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한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내 욕심에 기준한 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때가 있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지금 끝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일 어제 제일 먼저 직접 내가 서류를 들고 선관위에 예비부 등록을 한 이유는 이런 공격을 다 예상했어. 어떤 사람 정무감각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 다 정무감각으로 한 거예요. 내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와 근거가 있어도 김태호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수용하는 거고 김태호가 그건 수용이 안 된다 이번에는 그럼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 어떤 그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최소한 이번엔 당에서 김태호한테 그런 애는 갖춰줘야 된다. 갖춰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민심하고 다른 어떤 그렇잖아요. 지난번 우리 20대 그 옥시의 사건 뭐 등등해서 결국 민심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결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결국에 또 망가지는 길이다. 그래서 민심에 좀 부합되게 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당의 모습도 이대로 흘러갔을 때 비호감도가 이 정도 높은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의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방금 이 설명 중에 제가 좀 듣기로는 주변에 보수 프레임 분배를 잘해야 된다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결이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결이 유승민 그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냥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다고 보수의 이야기만 해서는 그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민심이라는 게 보태지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걸 깨칠 수 있는 변화의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보수의 가치가 소중한데 그 시장에 가서 그 수요자들은 뭔가 새로운 신상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성으로서 이렇게 박수 쳐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은 뭐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관심, 시장에서 100을 요구하면은 한 130을 상상력을 던질 수 있는 그래도 그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전략적으로나 리더십이 굉장히 잘 안 보인다는 게 그런 면에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황교안 대표를 제가 그렇다고 공격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진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 하는데 이걸 좀 디자인을 좀 시장의 수요하고 좀 걸맞게 중도층을 이렇게 좀 포용하고 확장성 있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조금 약간 우려의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합천 대하신문 대표 정광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어제 예비 등록을 하시고 큰 뜻을 가지셨으니까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셔가지고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현재 그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 지금 현실과 형국을 전국의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이 해가지고 사자성어로 하나로 집약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공명지조거든요. 공명지조로 결정이 아주 그렇게 조가됐어요. 그 공명지조라 그런 건 뭐냐면은 한 마리의 새에 두 개의 대가리가 있다는 거죠.
두 개 이게 불교 뭐 경전에 나오는 그 문구라 그러는데 그걸로써 하나로 뭉쳤다. 그럼 결론은 그게 뭐냐면 몸통은 우리 국민 백성이고 이 대가리를 캐서 죄송합니다. 머리 연세가 두 개다. 이 두 개가 서로 이 머리를 죽이려고 하고 요 머리가 요 머리를 죽이려고 하면 결국 몸통까지 죽는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형국이 바로 그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사설을 그걸 쓰다가 공인지조에 대해 쓰다가 지금 시간에 쫓아왔는데 좋은 뜻을 이루셔가지고 진짜 그걸 하시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해서 이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형국을 바라봤던 일이 제대로 서로 죽지 않고 동생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서 백성들도 살아남아줘요. 한 사람 한 목을 자르면 몸통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형국을 그 지식인들이 그걸 해놨던데 그걸 하나 뜻을 이루시면은 큰 그런 좀 정치를 뭐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그 직을 내겠죠.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한강에서 제가 기운을 좀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힘으로 좀 잘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또 시간 많이 뺐어. 뭐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고 감사하고 이제 이래 어차피 이제 지역에 이래 이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다음에 또 편안한 자리에서 또 서로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열심히 진짜 조심의 마음으로 띄울 수 있도록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